이 계좌 기념품이에요? 은행 직원의 비웃음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82살의 노인이 꺼낸 것은 42년 된 낡은 통장이었어요. 너덜너덜한 표지, 희미하게 지워진 은행 로고, 손때로 반질반질해진 페이지들. 28살 박지민은 그 통장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8천만 원을 찾으러 왔다는 이 초라한 노인이 우스웠거든요. 색이 바랜 코트, 한쪽 굽이 다른 구두, 벗겨진 가방. 주변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또 착각하시는 어르신이구나. 지점장 서동혁도 귀찮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그 낡은 통장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며칠 후 이 은행 전체가 공포에 떨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신발은 오래된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밑창이 다 닳아 걸을 때마다 바닥의 냉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 탓에 자식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죠.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아껴 쓰는 법이 몸에 밴 사람이었거든요.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진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반들거리는 대리석 바닥 위로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과 명품 가방을 든 부인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나를 힐끔거리며 조용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오후 2시 한성은행 본점의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노인이 들어섰어요. 82살의 김석준. 그는 낡은 회색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모자 챙 아래로 보이는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두 눈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석준은 은행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따뜻한 빛을 뿌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낯설미 담겨 있었습니다. 번호표 기계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는 곧 안내 데스크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검은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손잡이는 손때로 반질반질했어요. 그 가방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지를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28살의 박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째 이 은행에서 일하던 그녀는 석준의 낡은 옷차림을 재빨리 훑어보았어요. 세탁으로 색이 바랜 코트, 단추가 하나 떨어진 가디건, 한쪽 굽이 심하게 다른 구두까지. 지민의 눈에는 미세한 동정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형식적으로 친절했습니다. 석준은 모자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예금을 좀 찾으러 왔습니다. 얼마나요? 8천만 원만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지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8천만 원이라고요? 그녀는 석준을 다시 한번 위아래로 살폈어요. 낡은 옷, 오래된 가방, 초라한 차림새. 8천만 원이라는 금액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속으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통장 가지고 오셨나요? 석준은 가방 안을 한참 뒤적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노년의 떨림이었을까요?
아니면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그는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발에 있었어요. 가장자리가 여러 곳 찢어져 있었고 접힌 자국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석주는 통장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마치 무척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요. 지민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했고 은행 로고조차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펼쳐보았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개설 날짜를 보는 순간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1983년 5월 12일. 40년 전이었어요.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 은행 통장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건 처음 보는데. 지민의 목소리에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석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담담한 미소였어요. 모욕을 감내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은 통장을 넘기며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고 몇몇 페이지는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었어요. 잉크가 번진 글씨들, 구겨진 모서리들. 이 통장은 분명 오랜 세월을 누군가의 품에서 지내온 게 틀림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점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석주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고객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2분 정도 지났을까요? 지민이 중년의 남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45살의 지점장 서동혁이었어요.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금태 안경 너머로 석준을 예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이 본인 것 맞으세요? 동혁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것이 진짜일 리 없다는 확신처럼요. 석준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 것입니다.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 석준은 다시 가방을 뒤적여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빼내 건넸어요. 동혁은 신분증과 통장의 이름을 대조했습니다. 김석준. 이름은 일치했어요. 하지만 동혁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통장으로 마지막 거래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석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치 아득한 기억 속을 더듬는 것처럼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30년쯤 전일 겁니다. 30년이라고요? 지민과 동혁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같은 생각이 읽혔어요. 30년 동안 방치된 계좌에 8천만 원이 있을 리 없다는 확신. 동혁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 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됐거든요. 혹시 다른 통장은 없으신가요? 이것만 있습니다. 석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동혁은 통장을 들고 안쪽 창구로 향했습니다. 지민도 따라갔어요. 석준은 혼자 남아 로비 한쪽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안쪽에서 지민과 동혁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아요? 저 옷차림에 8천만 원이라니. 글쎄, 아마 착각하시는 거 아닐까? 어르신들 가끔 기억이 헷갈리시잖아.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당연하지. 규정이니까. 두 사람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로비까지 새어나왔어요. 석주는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다만 가방 손잡이를 쥔 손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동혁이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계좌 조회가 안 됩니다. 시스템이 너무 오래전 거라서요. 본점 전산팀의 확인을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최소 일주일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통장을 돌려받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요. 동혁이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르신, 이 계좌에 실제로 돈이 얼마나 있는지 기억하세요? 석주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어요. 겨울 하늘이 흐렸고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석주는 다시 동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석주는 모자를 다시 쓰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 출구로 향했어요. 지민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동료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어르신 좀 안타깝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데 착각하시는 것 같아. 그러게. 8천만 원이래. 정말 황당하다. 석주는 유리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지민과 동혁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그를 보며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석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곧 다시 올 겁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석주는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낡은 코트를 흔들었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어딘가 품위가 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품이요. 은행 안에서 지민과 동혁은 이미 다른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석준의 일은 금방 잊혀졌어요. 그들에게 그것은 그저 하루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낡은 통장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다시 한성은행 본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32살의 손자 김하준이 함께 있었어요. 깔끔한 청바지에 패딩을 입은 하준은 할아버지의 팔을 살짝 붙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혼자 가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직접 가야 해. 석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후 3시, 은행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여전히 지민이 앉아 있었어요. 28살의 그녀는 석준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사흘 전 그 노인이었어요. 지민은 옆에 동료 직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저번에 왔던 어르신이야. 8천만 원 찾으러 왔다던. 진짜? 또 오셨네. 두 직원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로비에 퍼졌어요. 근처에 서 있던 다른 고객 몇몇이 석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낡은 모자, 오래된 코트, 초라한 차림새. 사람들의 눈빛에 호기심이 담겼어요. 하주는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석준은 담담한 표정으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저 사흘 전에 왔었습니다. 계좌 조회 확인하러 왔어요. 지민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네. 어르신. 그런데 아직 전산팀에서 회신이 안 왔어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요? 글쎄요, 2, 3일 더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뉘앙스가 더 강했어요. 그때 옆에서 기다리던 한 중년 남성 고객이 끼어들었습니다. 뭐야, 또 통장 분실 사기 아니야?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남자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빛났습니다. 요즘 노인네들이 은행에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많다며? 맞아, 기억 착각하시는 거지. 다른 고객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로비 전체가 석준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다른 직원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려 했어요. 하지만 석준이 손자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단단했어요. 괜찮다. 석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유리문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진짜 황당하네. 8천만 원이래, 8천만 원. 하주는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석주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은행 앞 벤치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어요. 할아버지, 왜 그냥 나오세요? 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죠.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준은 하준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명해봤자 안 믿는다. 시간 낭비야. 하지만, 하준아. 석준이 손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준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네, 할아버지. 너 스마트폰으로 뭐든 찾을 수 있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터넷으로 웬만한 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 이름 한번 검색해봐. 하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할아버지 이름을 입력했어요. 김석준.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여러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하준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첫 번째 링크를 눌렀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였어요. 1988년 6월 22일자 기사. 한국제약 김석준 회장, 신약 개발 성공 기념식.
하주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날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단단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성은행 지점장이 함께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준은 조용히 웃었어요. 놀랐지? 하준은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1985년, 1990년, 1993년. 여러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제약 김석준 회장의 이름이 곳곳에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제약회사 회장이셨어요? 응, 오래전 일이야. 석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준은 더 검색했어요. 그러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1995년 11월 18일자 한국제약부도 김석준 회장 모든 재산 정리. 하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석준은 회사가 부도나자 개인 재산을 모두 털어 직원들 월급과 채무를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다고요. 할아버지. 하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석준은 손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모든 걸 정리했지. 근데 하나만 남겨뒀어. 혹시 모를 비상금이었지. 그게 그 통장이에요? 그래. 석준은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하준은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이 은행, 옛날엔 내 회사 돈이 오가던 곳이었지. 한성은행 본점. 여기 지점장이 날 찾아와서 거래를 부탁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석준의 목소리에 회상이 묻어났습니다. 하준은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어요.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은행과 한국제약의 거래 기록, 당시 신문에 실린 사진들, 신약 개발 관련 기사까지. 할아버지, 여기 봐요. 1986년에 한성은행이 한국제약에 300억 대출해줬다고 나와요. 그랬지. 그리고 여기 1990년대 초반까지 계속 거래했다고. 하준은 더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자료를 발견했어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오래된 자료였지만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여기 비상계좌 관련 기록이 있어요. 하준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1983년 5월 12일 개설된 특별계좌.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석준 명의. 최초 입금액 3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 1992년 7월 8일. 추가 입금 5천만 원. 총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석준은 조용히 웃었어요. 믿어지니? 할아버지, 정말 있네요. 8천만 원이 정말 있어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3년 전에 넣어둔 돈이야. 회사 부도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입금했지. 혹시 모를 비상금으로. 그럼 왜 지금까지 안 찾으셨어요? 필요 없었거든. 작은 목공소 하나 차려서 그냥 살았어. 검소하게, 조용하게. 석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준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낡은 옷 속에 숨겨진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왜 지금 찾으시려고? 석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 너희들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었어.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준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울지 마.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할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하준이 은행 쪽을 가리켰습니다. 석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기다리는 거야. 하지만 저 사람들 태도가, 하준아, 내가 찾은 그 자료들 잘 보관해둬. 나중에 필요할 거야.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신문기사, 거래 기록, 금융공시 자료까지 모든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석준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준도 따라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은행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석준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었어요. 하준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해 보였던 그 모습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 모든 것을 잃었지만 품위를 잃지 않은 사람,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석준과 하준은 세 번째로 한성은행 본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하준의 표정이 달랐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운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지민은 두 사람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석준과 하준은 이번에 안내 데스크로 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상담실로 향했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지민이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하준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지점장님 계시죠? 뵙고 싶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긴급한 일이에요. 하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안쪽을 바라보았어요. 마침 동혁이 상담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지점장님, 지민이 동혁을 불렀습니다. 동혁은 석준을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또 저 노인인가. 그는 내심 짜증이 났지만 겉으로는 공손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아직 전산팀 회신이. 저희가 직접 본사에 연락하겠습니다. 하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동혁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본사요? 네, 본사 고객관리팀에 직접 문의하겠습니다. 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동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어요. 본사에 연락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는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도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하준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동혁과 지민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지? 두 사람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한성은행 고객관리팀입니다.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은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어요. 로비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1983년 5월 12일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좌주는 김석준입니다.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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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혁과 지민은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주변의 다른 고객들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해당 계좌는 일반 조회가 안 되네요. 아주 오래된 계좌라서요. 특별 조회 신청을 하셔야. 특별 계좌입니다. 하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1983년 개설된 한국제약 대표이사 명의 비상계좌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더 빨라졌어요. 한국제약이요? 담당자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혁의 표정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는 하준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이사 김석준 명의요. 잠시만요. 제가 상급자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대기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동혁은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준은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2분쯤 지났습니다. 고객님, 고객관리팀장 최성호입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무거웠고 신중했어요. 안녕하세요. 1983년 개설된 김석준 명의 특별 계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혹시 본인이신가요? 제 할아버지십니다. 지금 옆에 계세요. 할아버지라고요? 최성호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네, 82살이십니다. 혹시 그분이 한국제약의 그 김석준 회장님이십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민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이라고요?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성호가 잠시 숨을 죽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지금 어느 지점에 계십니까? 한성은행 본점입니다. 본점이요? 지금 즉시 지점장님을 바꿔주시겠습니까? 최성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준은 스마트폰을 동혁에게 건넸어요. 동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본점 지점장 서동혁입니다. 지점장님, 지금 바로 상담실로 모시세요. 그리고 VIP 응대 프로토콜 즉시 실행하십시오. 네, 하지만 지금 당장입니다. 최성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전화를 끊고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어요. 지민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비웃던 그 노인이 회장이라고요? 석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준이 할아버지의 팔을 붙들었어요. 두 사람은 동혁이 안내하는 대로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들을 따라갔어요. 상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동혁은 급하게 물을 따라 석준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괜찮습니다.
석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어요. 하주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속으로 웃고 계시는 거예요. 동혁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받았어요. 네, 서동혁입니다. 본사 김민수 부행장입니다. 지금 즉시 긴급회의 소집하십시오. 전산팀, 법무팀, 고객관리팀 전원 연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동혁은 전화를 끊고 급하게 직원들을 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 밖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이 급하게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석주는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33년 만이었습니다. 이 은행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 것이요. 하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석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5분 후 동혁의 노트북 화면에 여러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화상회의였어요. 본사의 임원들과 팀장들이 긴급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석준 회장님이십니까? 화면 속 김민수 부행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저희 은행 부행장 김민수입니다. 회장님의 계좌건으로 연락드립니다. 김민수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지금 즉시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불편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동혁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편하셨다면이라고요? 자신이 뭘 했는지 떠올랐어요. 조롱했던 것, 비웃었던 것, 귀찮아했던 것.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민도 상담실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계좌 기념품이에요? 착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 모든 말들이요. 석주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수십 년을 견뎌온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은행은 긴급 모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주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요. 상담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본사 임원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동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지민은 서류 더미를 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산팀에서 1차 확인 완료했습니다. 화면 속 한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김민수 부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좌 상태는요? 휴면 계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계좌는 일반 예금 계좌가 아닙니다. 자본 예치 계좌로 등록되어 있어요. 자본 예치 계좌라고요? 동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준도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어요. 석주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자본 예치 계좌라면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물었어요. 원금이 얼마죠? 8천만 원입니다. 1983년 5월 12일 3천만 원 최초 입금, 1992년 7월 8일 5천만 원 추가 입금, 총 8천만 원이요. 이자 계산은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전산팀 직원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부행장님, 이거 특별금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별금리요? 네, 당시 VIP 대기업 회장단 전용 특별금리입니다. 연 12% 복리 적용이요. 12% 복리라고요?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혁은 계산기를 꺼내 급하게 숫자를 두드렸어요. 33년 동안 연 12% 복리라면 최종 금액이 전산팀 직원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5,320억입니다. 순간 상담실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5천억이라고요? 동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민은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화면 속 김민수 부행장도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주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주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맞았다는 확인. 할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은행에서 특별금리를 제안했거든. 30년 이상 묶어두면 연 12% 복리를 준다고. 나는 어차피 쓸 일도 없었고 그냥 받아들였지. 석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실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동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5천억 원이요? 자신이 조롱했던 노인이 5천억 원의 주인이었다고요? 김민수 부행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안팀과 법무팀의 검증이 필요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하준이 물었습니다. 김민수가 대답했어요. 2~3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다 보니 이해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석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동혁은 급하게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의 손이 떨려 물이 옷에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혁이 석준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민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석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석준의 목소리는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대함이 오히려 동혁과 지민을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30분 후 보안팀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직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상담실에 들어왔어요. 김석준 회장님,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분증 확인, 지문 인식, 서명 대조. 모든 절차가 차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당시 계좌 개설 시 받으신 서류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석주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들도 들어 있었어요. 석주는 노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안팀장에게 건넸습니다. 보안팀장은 조심스럽게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특별계좌 개설 확인증, 계좌번호, 개설일, 계좌주 이름, 그리고 맨 아래에는 한성은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네요. 보안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하주는 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맨 아래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계좌는 한성은행 설립 초기 자본 예치 계좌입니다. 하주는 그 문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안팀장이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성은행이 확장할 때 대기업 회장들에게 특별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그분들이 예치한 자금으로 은행이 운영 자본을 확보한 거죠. 그 대가로 특별 금리를 드렸고요. 그럼 할아버지가, 네, 한성은행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분이신 겁니다. 하주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주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에는 회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법무팀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들은 모든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확인증, 거래 내역, 신분증,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석주는 조용히 앉아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가락이 가방 손잡이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미세하게요. 하주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석준이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모든 서류가 진본입니다. 법무팀장이 선언했습니다. 동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계좌 활성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팀이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여러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키보드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1983년 시스템 데이터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이관 중입니다. 계좌 활성화 진행 중입니다.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3년 만에 드디어요. 계좌 활성화 완료되었습니다. 전산팀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상담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김민수 부행장이 화면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석준 회장님, 모든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의 계좌는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석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드디어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5,320억 4,500만 원입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석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어요. 3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상담실 밖 로비는 이미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5천억이래, 5천억. 말도 안 돼. 그 할아버지가. 내가 직접 들었어. 부행장님이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던데. 직원들이 모여 속닥거렸습니다. 창구 업무는 거의 마비 상태였어요. 고객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두리번거렸습니다. 지민은 복사기 앞에 서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 계좌 기념품이에요? 착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자신이 했던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민 씨, 괜찮아요? 동료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나 너무 심했어. 회장님이신 줄도 모르고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다 그랬잖아.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지민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하지만 수치심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은행 건물 2층 보안실에서는 다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CCTV 영상 전부 확인하세요. 보안팀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2명의 직원이 모니터 앞에 앉아 빠르게 영상을 돌렸어요. 사흘 전 석준이 처음 방문했던 날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석준이 천천히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모자를 쓰고 초라한 옷차림으로요. 지민이 그를 맞이하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녀의 표정이 선명했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시선, 비웃는 듯한 미소. 이 장면 캡처하세요.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동혁이 나와 석준과 대화하는 장면, 직원들이 뒤에서 웃는 장면, 석준이 은행을 나가는 장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한보안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5천억 원의 계좌 주인을 저렇게 대했다니.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동시에 전산실에서는 더 자세한 확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83년 5월 12일자 원본거래 기록 찾았습니다. 전산팀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오래된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중이었어요. 화면에 희미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예금주 김석준, 직업 한국제약 대표이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예치금 3천만 원. 그 아래에는 당시 지점장의 서명과 은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산팀장은 그것을 확대해서 현재 석준이 제출한 서류의 도장과 비교했어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원본 맞습니다. 전산팀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는 다시 1992년 7월 8일자 거래 기록을 찾았어요. 추가 입금 5천만 원. 그때도 김석준이라는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일치합니다. 조작 흔적 없습니다.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법무팀은 그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도장의 인형, 서명의 필체, 종이의 재질까지 모든 것이 1980년대 것이 맞았습니다. 진품입니다. 법무팀장의 최종 확인이 떨어졌습니다. 상담실로 돌아온 동혁은 책상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본사에서는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점장님,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모든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동혁은 전화를 끊고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준은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하준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물 좀 드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석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동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로비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이시래. 정말? 옷차림이 저러신데? 고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칠 전 석준을 비웃었던 그 중년 남자도 있었어요. 그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급하게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석준이 있는 상담실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어요. 5천억이라며? 대박, 진짜 대박. 옛날 제약회사 회장이었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고객들 사이에서요. 은행 로비 전체가 그 이야기로 술렁거렸어요. 지민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돌아갔지만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보드도 제대로 못 칠 정도였어요. 지민 씨, 지점장님이 부르세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석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석준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화나거나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시선이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석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석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동혁이 지민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본사 최종 승인 대기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벽에 기대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오후 4시 30분. 김민수 부행장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김석준 회장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석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현재 계좌는 정상 활성화 상태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인출 가능합니다. 김민수의 말에 동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5천억 원이요. 그 금액을 인출한다면 이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석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급할 것 없어요. 그 말에 동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겨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오늘은 이만하면 됐어. 석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준도 따라 일어났어요. 동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차량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리 걸어갈게요. 석준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상담실 문을 열었어요.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석주는 담담하게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객들도 조용히 비켜섰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석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고 품이 있었어요. 조롱받을 때도 존경받을 때도 똑같은 태도였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석준의 뒷모습을 보며 동혁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이란 저런 것이구나.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엄이구나. 지민도 유리창 너머로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수치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심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석준과 하준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석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석준과 하준은 은행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석준은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하준이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석준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로비가 보였어요. 직원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혁도, 지민도, 그리고 다른 고객들도요. 하준아, 우리 잠깐만 더 있다 가자. 석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의 시선이 다시 그들에게 쏠렸어요. 석준은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시라도 인출하고 싶습니다. 석준의 말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인출이라고요? 지민의 눈이 커졌어요. 얼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5천억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5천억이요?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고객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동혁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장님, 5천억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석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동혁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5천억 원을 인출한다고요? 이 지점에서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그 금액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5천억 원이면 얼마나 걸리나요? 석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혁은 머리를 굴렸어요. 최소 이틀은 걸릴 것 같습니다. 현금 준비도 해야 하고 본사 승인도 다시. 현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석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되지 않나요? 동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체라면 가능했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 안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느 계좌로 이체하시겠습니까? 석준은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 스마트폰을 꺼내 계좌번호를 보여줬어요. 이 계좌들로 나눠서 보내주세요. 동혁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3개의 계좌였어요. 하준의 계좌, 그리고 2명의 이름이 더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가족들인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동혁은 급하게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석준과 하준도 따라갔어요.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5천억을 인출한대. 말도 안 돼. 오늘 당장? 대박이다. 진짜 대박. 상담실 안에서 동혁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본사에 긴급 연락을 넣었어요. 김민수 부행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점장? 부행장님, 김석준 회장님께서 5천억 인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김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천억을요? 지금 당장요? 네, 이체 방식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김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가 다른 사람들과 급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2분쯤 지나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동혁은 노트북을 석준 쪽으로 돌렸습니다. 김민수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5천억 전액을 인출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석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김민수는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실례가 아니라면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석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돈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신뢰를 보러 온 겁니다. 그 말에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민수도 동혁도 하준도 석준을 바라보았어요. 33년 전 이 은행이 어려울 때 제가 돈을 맡겼습니다. 한성은행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이 은행에 왔을 때 저는 조롱당했습니다. 석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비웃었고 고객들도 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 은행이 과연 신뢰를 지키는 곳인지. 동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민도 상담실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은행이 약속을 지키는지, 33년 전의 계약을 기억하는지. 석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다행히 이 은행은 모든 걸 지켜냈더군요. 기록도 약속도 돈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저희의 무례함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돈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석준의 말에 하준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준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동혁은 시스템에 접속해 인출 신청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5,320억 4,500만 원. 그 숫자를 입력하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분 후 본사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승인 완료. 시스템 화면에 그 글자가 떴습니다. 동혁은 석준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혁은 계좌번호를 하나씩 입력했어요. 하준의 계좌에 2천억, 다른 두 계좌에 각각 1,500억씩.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석준의 세 계좌로 이체 실행하겠습니다. 동혁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로딩바가 나타났습니다. 10%, 20%, 50%.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100% 이체 완료. 그 순간 하준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입금 2천억 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준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 쓰렴.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동혁은 이체 확인증을 출력했습니다. 종이가 프린터에서 나왔어요. 그는 그것을 석준에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회장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석준은 확인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목표를 달성한 사람의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집에 가자. 석준이 하준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을 나왔어요.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준은 담담하게 로비를 걸어갔습니다. 5천억을 인출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했어요.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석준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성은행 본점 33년 전 자신이 신뢰를 맡겼던 곳, 그리고 오늘 그 신뢰가 지켜졌음을 확인한 곳. 석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한국제약 회장, 모든 것을 잃었지만 품위를 잃지 않은 사람, 그리고 끝까지 신뢰를 지킨 사람. 그것이 바로 김석준이었습니다. 석준과 하준이 상담실을 나왔을 때였습니다. 로비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5천억 원을 인출했다고요? 정말로요?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객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지민은 안내 데스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동료 직원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 어떻게 했나?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한 행동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비웃었던 것, 무시했던 것, 귀찮아했던 것. 5천억 원의 주인을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동혁도 상담실에서 나와 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빛이었어요. 손이 떨려 책상을 짚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5천억 원이요. 자신이 조롱했던 노인이 5천억 원을 인출했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가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본사 로고가 새겨진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남자가 예리한 눈빛으로 로비를 훑었어요. 한성은행 본사 감사팀입니다. 그 말에 로비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감사팀이라고요?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감사팀장이 동혁을 찾았습니다. 서동혁 지점장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팀장은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김석준 회장님 건으로 긴급 감사가 내려왔습니다. 지점장실로 가시죠. 동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습니다. 다른 감사팀원들이 로비에 남았어요. 한 명은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지민 직원이십니까? 지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네. 회장님 응대 담당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상담실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석준과 하준은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석준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준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하준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석준은 손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기다린 거지. 지점장실에서는 긴장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CCTV 영상 확인했습니다. 김석준 회장님이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응대하셨는지 다 봤습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동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경솔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고객 응대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겁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불쾌하셨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팀장은 서류를 펼쳤어요. 회장님께서는 우리 은행의 초기 투자자셨습니다. 1983년 한성은행이 어려울 때 자본을 예치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조롱했다는 게 믿어집니까? 동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다른 상담실에서는 지민이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뭐라고 하셨죠? 이 계좌 기념품이에요? 감사팀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셨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민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로비에서는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호출되고 있었습니다. 석준을 비웃었던 직원들, 뒤에서 수군거렸던 직원들, 모두가 감사팀의 질책을 받았어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십니까? 은행원의 기본 자세가 이겁니까? 회장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감사팀의 질책이 계속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로비의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동혁과 지민,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들은 석준이 앉아 있는 벤치로 다가갔습니다. 동혁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민도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고객들도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석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직원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일어나세요. 석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석준은 다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동혁과 지민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석준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무시한 건 당연합니다. 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석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숫자로 적히지 않아요. 옷차림으로 적히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진짜 가치입니다. 직원들은 땅을 보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민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회장이었지만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목공소 주인으로 조용히 살았어요. 검소하게, 품위 있게요. 석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한 건 돈이 아닙니다. 이 은행이 33년 전에 약속을 지켰는지 그것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은행은 약속을 지켰더군요. 석주는 동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고객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약속을요. 동혁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석주는 지민을 바라보았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실수하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겁니다.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옷차림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게 진짜 은행원의 자세입니다. 석주는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자. 두 사람은 은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고객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주는 은행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하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탄과 존경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석주는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답게 산 거지. 두 사람은 겨울 햇살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석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품위 있고 당당했습니다.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한성은행 본점 앞 계단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석준과 하준, 할아버지와 손자. 겨울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석준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은행 로비가 보였어요. 직원들이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다 끝난 건가요? 하준이 물었습니다. 석준은 조용히 웃었어요. 응, 끝났어. 이제 진짜 끝이야. 두 사람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석준의 걸음은 며칠 전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원들, 학생들, 관광객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석준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하준아, 저기 보이니? 석준이 건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빌딩이었어요. 벽면이 낡았고 간판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저기가 옛날 우리 회사 사무실이 있던 곳이야. 한국제약 본사였지. 하준은 그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회사가 들어와 있는 평범한 빌딩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거기서 일하셨어요? 응, 20년 넘게 일했어. 아침마다 저 건물로 출근했지. 항상 7시 반에 도착했어. 석준의 목소리에 회상이 묻어났습니다. 하준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주름진 얼굴에서 젊은 날의 모습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작은 공원이 나타났어요. 벤치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석주는 그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하준도 옆에 앉았어요. 하준아, 너 아까 할아버지가 한 말 기억하니? 네, 사람의 가치는 숫자로 적히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할아버지가 평생 배운 거야. 석주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어요. 할아버지가 회장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날 찾아왔어.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사업을 같이 하자는 사람. 다들 날 회장님이라고 불렀지. 석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왔어. 전화도 안 받더라고.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했지. 그때 깨달았어. 사람들이 존중한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위였다는 걸. 하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주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몇몇은 달랐어. 할아버지가 목공소 시작했을 때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진짜로 날 도와줬지. 석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알았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하주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인생이 한편의 교과서처럼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그럼 왜 이제야 돈을 찾으신 거예요? 석주는 공원 한쪽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할아버지는 목공소로도 충분히 먹고 살았어. 검소하게 살면 그걸로 좋겠지.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달라. 할아버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너희들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었거든. 하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석주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울지 마.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정말로. 석주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33년을 함께한 그 통장을요. 이 통장 있잖아. 할아버지는 이걸 매일 봤어.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석주는 통장을 하준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건 내 거야. 보관해둬. 저요? 응. 너도 기억해야 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도 전해줘. 하주는 통장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낡고 해진 그 통장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은행에 신뢰를 맡겼어. 33년 동안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 그리고 은행은 그 신뢰를 지켰어. 석주는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가. 그게 진짜 재산이야. 5천억보다 더 큰 재산이지.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졌어요. 할아버지, 저도 제약회사에서 연구하잖아요. 신약 개발하는 일이요. 그래, 할아버지 회사랑 비슷하네.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요. 석주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잖아. 그게 진짜 가치야. 두 사람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어요.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으니까요. 석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할머니가 기다리실 거야. 하준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석주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준의 눈에는 달라 보였어요. 초라한 게 아니었습니다. 검소한 거였어요. 품이 있는 거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랐어요.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흘러갔어요. 한성은행 본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석주는 그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33년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 방문이 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확인했으니까요. 신뢰가 지켜졌다는 것을. 하주는 가방 속 통장을 만졌습니다. 낡고 해진 그 통장 속에는 할아버지의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에서 목공소 주인으로, 부에서 가난으로, 하지만 품이 많은 잃지 않았던 삶. 할아버지, 응? 사랑해요. 석주는 손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겨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로는 시작이었어요. 하준에게 전해진 신뢰의 메시지. 그것은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 신뢰가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 석준이 33년 동안 지켜온 그 메시지는 이제 하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8천만 원 찾으러 들린 은행에서 무시당한 김석준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